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냐면 연기란 무엇이냐? 연기란 조건 발생의 원리다. 조건 발생의 원리는 뭐냐?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원리다. 여기서 모든 것은 세 가지로 이해하라고 했죠.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인식 구조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인식 구조물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집을 예로 들었는데 그걸 많이 사유해야 돼. 어느 날, 구조물이라는 것은 기능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 순간순간의 구조물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불교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얻고 자유를 얻는 사람이야. 불교는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를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연기의 원리를 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인식의 측면에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뭐가 좀 달라졌죠. 이 그림이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식이 없어졌어요. 이 가운데에 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식이 없어졌어요. 이 그림에서는. 식이 어디로 갔을까요? 식은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생겨난 곳으로 다 지금 돌아가 있어요. 여기 식은, 안식은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식은 이에서 생겨나겠죠. 비식은 비에서, 설식은 설에서, 신식은 신에서, 의식은 의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만 쓰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의 그림은 시각하다, 청각하다라고 썼는데 이번 그림은 시각 영역, 청각 영역이라는 말을 썼죠. 시각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시각하는 영역, 장소. 청각 영역은 청각하는 영역이요. 후각 영역은 후각하는 영역이죠. 미각 영역은 미각하는 영역이에요. 촉각 영역은 촉각하는 영역이죠. 정신 영역은 정신하는 영역이에요. 이런 걸 딱 보면 느낌이 와야 돼요.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각각 맡은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구나.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기서 결론 하나를 말하면 인식을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식을 자유롭게 넘어가지는 못해요. 이거 하나를 잘 기억해요. 영역이라는 거. 영역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세존이 12연기에서 영역이라는 말을 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육처. 이 처가 영역이란 뜻이에요. 영역이라는 것은 어째서 나온 개념이냐면 인간은 존재를 어떤 공간을 점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간을 많이 점유하면 큰 놈이고 적게 점유하면 작은 놈이겠죠. 그죠? 존재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연결돼 있어요. 집도 크게 지으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높게 지하고. 여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하는 구조물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그 구조물이 점유하고 있는 존재의 공간을 사람들은 진짜로 있다고 생각해.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조물은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진짜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인간이 존재의 공간을 아무리 확장해도 그게 그냥 무상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라는 말이 나타난 것은 인식 기능이 구조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 구조물을 조건적인 발생의 구조물로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물로 본다. 존재로 본다. 그래서 나와 세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육처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세조는 이 육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 이름이 뭐냐면 존재 사건이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게 기능이고 구조이고 구조물의 조건 발생인데 그것을 실체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해갖고 거머쥐고 움켜쥐고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이 사건을 설명했어요. 가르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못 지금 하고 있다. 상식적인 것은 이런 것인데 여러분이 오랜 동안 비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상식적인 것,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바른 상식을 한번 배우러 가자라고 줄을 서야 되는데 줄 안 서요. 왜? 익숙해진 것을 사람들은 버리는 걸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세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기 존재에 집착하고 세계 존재에 집착하는가를 여기 이 안에서 육처를 갖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세조는 다른 데 가서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신들의 장난이다. 이게 어떤 지배자의 장난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해서 생긴 사건일까요? 라고 묻고 제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 설명으로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요. 무시무시한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은 일생일대의 행운을 지금 만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습관이나 그 고정관념을 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세계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가 천지를 창조했으면 이 원리에 의해서 창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요, 안 해요? 안 씁니다. 육처에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세계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식이 식별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야. 나중에 식이 안과 색을 자기 대상으로 삼는데 식별하고 그냥 버리는 거요. 감이 나오면 감을 식별하고 버리고 사과가 나오면 사과를 식별하고 버리는데 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영역으로 표시하면 여러분이 해탈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탈하냐면 식의 자유를 해탈을 얻는 거예요. 원래 식은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식은 원래 자유로운 그 기능인데 여기에 갇혀버려요. 갇힌 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하죠. 어떻게 갇혀 있을까요? 나의 눈, 나의 감 이렇게 갇혀요. 그래서 그 갇혀있는 식을 빼낼 길이 없어요. 그걸 이제 세존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처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인식한다. 이제까지는 내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역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갔다 온 놈과 안 갔다 온 놈이 있고 경주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있겠죠. 나는 무엇을 인식한다. 내가 등장하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인식한 것을 전부 내가 소유해야 해요. 왜? 나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은 나의 인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식 기능이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기능과 기능이 인과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없냐면 나도 없고 그것을 결합해 주는 그 작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결합해서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물이 나타나요. 그냥 구조물로 존재가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오해를 해가지고 이 구조물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난데없이 세계를 가진 자로 살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오늘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졌어요. 세계라고 하는 존재를 가졌어요. 이것들이 변화합니까?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변화한다고 대답해요.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인식을 통해서 변화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단계의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직관을 못해, 직관을. 인식하면 딱 이게 변화라는 것을 바로바로 봐야 돼. 머리를 한번 굴려가지고, 이 인식을 통해서 들어왔구만. 이 사이가 여러분을 영원히 슬프게 해. 공부의 핵심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으면 눈으로 나타나고 귀로 나타나고 안, 입이 설신으로 나타나야지. 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가 작동했다는 말이요. 이렇게 작동했겠죠. 저것은 구조고 구조물이고 구조물의 변화로 나타나는구나. 인식을 통해서. 이러면 벌써 택시 지나갔어요. 바로 눈으로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보고 냄새를 맡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변화라는 것을 직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가 아는 것을 안입이 설시니까 즉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정신으로 이해한 것이 있다면, 정신으로 이해한 것이 있다면 그 정신으로 이해한 것이 안입이 설신이라는 5가지 외부 감각에 그때 직관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 나는 무엇을 인식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나도 변화하고 세계도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잘 봐요. 오늘은 인식 구성이 변화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고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6초에서 겪는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6초에서는 인식이 이렇게 구성돼요. 인식하는 주체가 있으면 인식들은 객체가 있다고 딱 여러분은 생각해요. 주체와 객체가 구성돼요. 인식 속에서. 그러면 깨달으면 인식의 주체와 인식 객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이런 것을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살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경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실체적이라고 받아들여요. 그 차이만 있어요. 근데 생각해서 경험적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입이 설신으로 인식을 할 때 바로 알아채요. 이게 바로 알아차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하지 않고는 절대 이것이 손발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의가 가운데 있잖아요. 의는 이게 정신 능력이에요. 되게 정신 능력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머리에서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 정신으로 이해한 것을 의가 이렇게 안입이 설신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의가 이해한 것을 봐야 정상이죠. 그죠? 나쁜 놈이다. 의가 의미 규정을 해주면 어느 모퉁이에서나 딱 여러분 알아채더만 나쁜 놈 나타났다. 그리고 벌써 긴장하고 걸음이 좀 흔들리면서 돌아가고 싶어. 안 보려고. 그런데 왜 이 조건 발생은 왜 바로 알아채지 못할까요? 그것이 좀 신기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인간의 인식이 왜 왜곡되냐면 두렵고 놀라서 그래요. 인간은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 인식이 왜곡되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태는 뭐예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돼. 그래야 놀람이라고 하는 습관적인 움츠리는 행위를 안 해. 그 마음을 평온하고 평화롭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없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식의 구성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 말고 이 6처라고 하는 6가지 인식의 영역이 한번 설정이 되면 이 속에서 인식의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객체가 서로 나타납니다. 근데 깨달았어도 나타나고 안 깨달았어도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는 건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 기본 옵션이에요. 이런 옵션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뭐 특별한 옵션이 아니에요.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자기 존재라고, 이것을 왜 세계 존재라고 집착하냐고.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울고 자기가 죽는다고 울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 세상이 무너졌다,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생겨난 거니? 세상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자기가 받아들인 데 대한 과보예요.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가 생겨나면 이들이 변화해요. 근데 변화가 뭐냐면 사실은 안입이 설신의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 그 인식의 구조가 생겨나고 그 구조물의 변화로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계속 놀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놓아야 하냐면 이 육처의 영역에서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사실은 인식의 구조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듣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이와 같음을 누가 성찰하고 탐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냐면 세존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은 사람도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도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고요. 깨달은 사람도 세계라는 존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세계라는 존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나냐? 깨달은 사람은 이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가 경험에 의해서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변화하는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직접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감을 볼 때는 어떤 내가 생겨난 겁니까? 감을 보는 내가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감을 보지 않고 포도를 볼 때는 포도를 보는 내가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보기 싫어서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내가 생겨나잖아요. 이게 포도를 보고 감을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경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 실체적인 내가 있어서 포도도 보고 감도 보고 그다음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불행이 닥쳐오냐면 내가 아플 때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내가 죽을 때 벌벌 떨겠죠. 독감발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저것을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두 가지 존재가 생겨나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그 저것 무엇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여기서 무엇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가 쉬운 거요. 엄청 쉬운 거요. 마음에 놀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초조함이 없는 사람은 인식이 절대 왜곡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식이 변화예요. 인식이 변화예요. 근데
안이비설신의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색성향 미적법이 세계라는 존재를 만들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인식의 영역에 안색, 이성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결합시켜 놓은 것은 뭐예요? 우리 인식 속에 세계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육체라고 하는 인식 속에 내가 있어요. 세계는 어디에 있냐면 그 인식 속에 이렇게 대응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인식이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구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구조가 인식의 질서라고 했죠. 인식은 막 자기 혼자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것을 객관적 질서라고 했죠. 인식이 변화라면 변화 속에 객관적인 질서가 있어요. 세존이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세존이 들여다보고 이 인식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객관적인 질서를 찾아냈어요. 또 인식의 구조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식의 구조물이 변화의 구조물, 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와 세상은 인식의 주체와 객체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주관과 객관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하지를 않아요. 주관을 말할 때 거기에 뭐가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객관이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감을 볼 때, 감을 보는 눈이 생겼다면 감이 거기 따라와 붙어 있잖아요. 사과를 볼 때 사과를 보는 눈이 생겼다면 눈에 사과가 따라와 붙었잖아요. 또 감을 보았다는 것은 감에 뭐가 따라 붙은 거예요? 눈이 따라 붙은 거죠. 포도를 봤다면 포도에 뭐가 따라 붙은 거예요? 눈이 따라 붙은 거죠. 그래서 안과 색은 서로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를 얘기할 때도 항상 함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인식의 질서이면서 변화의 질서입니다. 변화의 질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창조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변화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면 팔자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공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무엇을 인식한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에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육체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와 무엇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은 세 개예요. 나라는 존재와 무엇이라는 존재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조건적인 구조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체적인 구조물이라고 오해를 해요. 실체적인 구조물이라고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와 세계가 변화하는 속에서 변화의 괴로움을 극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이 존재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존재를 거머쥐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웁니다. 이것이 존재를 실체적인 것으로 착각해서 집착하는 중생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도
이 변화 속에도 조건 발생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조건 발생이 없어진 게 아닌데 이 조건 발생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중생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해요?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요. 이 변화가 너무 무서워. 이 변화가 너무 싫어. 놀라움이야. 그래서 숲속에서 망군한 마을에서 자던 토끼처럼 화들짝 놀라서 인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생이 사는 모습이에요. 세종이 말씀하셨어요. 이 변화의 질서가 인식의 질서 속에 있다. 이 변화의 내용이 인식의 내용 속에 있다. 세상에 놀라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들은 이 세상의 왕자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발견했다.